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살인, 책임자 문은 한마디도 없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무사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로 밝혀졌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이용 이제 마침표 찍어야 8차례 수사 조사 없는 죄 만들 수 없어 선거에 이용하면 상처 덧내고 공론만 분열된다.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수사 이 건이 정말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으로 또 촛불 항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기대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임기 초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아픔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매듭지어야 했고, 또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근혜 구속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오래 끌었을 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가족들이 다시 삭발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박근혜 정권 초기처럼 이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이 오래 끌다 보니까 현 정권에 또 관련되어 있는 자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임기 동안에 얼마나 이것이 재수사를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바이든 시대 개막, 친절한 미국의 귀환이라는 착각 말라. 문화일보는 바이든 취임, 문 대북 환상 안 버리면 안보 고객 다 놓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것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의 대통령이든 외교관계, 군사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 대통령이 당연히 한반도에서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전략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그런 기대는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이번엔 한동훈 무혐의 결재 뭉개는 이성윤 수사농단, 한겨레신문은 수사 직전 휴대폰 폐기 룸사롱 검사들 낯뜨겁다. 검사들의 이야기를 양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수사건을 뭉개면 사법농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조속하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밝혀내야 합니다. 밝혀내고 조작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룸사롱 검사들과 관련해서 이전 이 휴대폰을 좀 교체했다고 하면 이전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전부 풀어가지고 어떤 업무가 숨어 있는지, 불법이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전의 휴대폰을 폐기하고 없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이들의 통신을 조회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탈원전 선동 3년에도 국민은 갈수록 더 원전이 필요하다.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60% 넘는 70% 넘는 사람들이 원전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원전 필요 없다라고 한 사람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통계를 지금 사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지금 탈원전에 대한 유령 같은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부가 아니고 원전 확대 정부입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를 재개하고 원전 수출까지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이게 참 기묘한 현상인데요. 그리고 이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설문지를 구성할 때 원전을 생산하지 않으면 석탄을 계속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기후위기, 석탄 제로 어떤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이걸 계속 석탄화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원자력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원전이 현실적으로 방사능의 문제, 또 향후에 사용 핵연료의 10만 년의 보관의 문제, 또 사고 발생 시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라든가 이런 사고 발생 시의 어떤 재난, 또 전쟁 발생 시의 어떤 재난, 이런 걸 만약에 전제로 물으면은 설문조사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당장 원한다고 이 방사능 위험을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전기가 원전이 25년에 30%를 감당하고 있는데 현재의 이 전기가 어느 정도 남아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원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현재 전기 생산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 문제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후위기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이 원전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환경, 태양열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윤곽 나온 서울시장 후보군 비전 정책 경쟁을 바란다 이렇게 사설이 썼는데요. 참 그동안에 공약이 그럴듯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이 도시의 핵심적인 문제가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쟁점되는 부분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시 생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물론 지자체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대통령 공약, 그리고 전 사회적인 주택 같은 1가구 1주택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서울시장이 이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안은 할 수는 있겠죠. 일자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세금으로 뚝딱 만든 임시직, 청년도 기업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무한정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성장하면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양질의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성장의 특성입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을 착취해서 또 노동을 분할 지배해서 이 성장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되려 이런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 일자리가 필요하고 물론 공공 일자리가 그냥 임금을 주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 일자리들이 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실업이 그대로 방치됐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실업 급여 정책 등을 제대로 펼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만 딱 떼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 정책, 복지 정책 함께 가야 한다. 금융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 이자도 신용대출도 통제, 금융 공개념 하자는 건가? 이게 아마 주택 공개념에 이제 빗대서 하는 말인데요. 매일경제신문은 공매도 금지 정책 결국 원칙 버리고 인기에 영합하는 당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 내용을 보면 불법 공매도가 이게 문제냐 이렇게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이제 이 정책을 그대로 금정책 그대로 유지하면 주가 거품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 공공성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한국경제신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 공공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이 무너진 게 문제이죠. 이 금융화 자유화, 세계화, 금융시장 규제 이런 것이 되면서 거대한 금융거품, 파생상품, 그래서 빈부격차,
수많은 사기 사건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매도가 뭐 문제냐 아니냐, 금지하냐 마냐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투자자를 모집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완전히 투기판으로 변질된 거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거대한 투기판이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뭐 공매도 부분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의 어떤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공수처 수사 역량 확보 위에 후속 인사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한 2달 내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지만 지금 뭐 그 몇십 명 정도를 가지고 이 거대한 공직자 비리, 고위공직자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뭐 수사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사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이나 재벌의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공수처 설치 자체가 의도와는 달리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명하에 검찰발 권력투쟁 이 부분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다수 여당에 의해서 이제 통과된 이제 기구인데 이런 정치적 성격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말하자면 이 공정한 룰,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못하는데 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가 공수처가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 있습니까? 특별검사를 통해서도 구속시킬 수 있고 특별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을 때도 공수처가 없었을 때도 전직 대통령이 다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가 되면 고위공직자 비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김여정 비난 한 달 만에 실제로 경질된 강경화, 중앙일보는 정의용 바이든 시대 외교에 적합한가, 동아일보는 실패한 외교 사령탑 복귀시키고 친문 둘러친 코드 개각, 한국경제신문은 또 해전문 코드 개각, 이젠 국정쇄신 신용도 안 하나, 매일경제신문은 정의용 카드로 바이든 행정부 외교 신뢰 쌓을 수 있나, 경향신문은 바이든 정부 출범 속 새 외교 라인 원활한 대북 공조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경향만 기대감을 나타내고 나머지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처럼 김여정이 비난했다고 장관 교체했다 이런 좀 과도한 주장이죠. 뭐 김여정이 뭐 초반에 한국도 방문하고 서울도 방문하고 뭐 남북 간 관계가 좋을 때는 뭐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왜 외교장관을 안 바꿨을까요? 지금 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부터 외교장관을 했고 굉장히 오래 장수한 장관이잖아요. 뭐 하반기 임기 한 1년 남짓 남겨두고 후반기 이 정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장관을 자기네들 필요해서 개각하는 그 과정에서 개각 폭에 들어가는 건데 김여정이 비난해서 장관 교체한다. 이런 건 너무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 정의용 외교장관 카드에 대해서 뭐 트럼프 때 뭐 그 관련된 외교 인사인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게 되냐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게 공무원 뭐 물론 정무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은 외교가 무슨 외교부 장관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전체의 그 정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런 정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특히 또 그 중에서 정권의 외교 전략, 대미 전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뭐 논란된 대통령 판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외교장관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도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각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45일 동안 3차례 개각, 임기 말 국정 다 잡는 계획 삼아야 한다. 뭐 이게 45일 동안 3차례나 개각한다. 뭐 부분 개각, 전면 개각도 아니고 뭐 몇 명씩 이렇게 개각하는 거는
정말 인사풀이 다 문제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개각 어떤 폭이나 뭐 어떤 상의나 이런 것이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중소기업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또 뭐 사표 내고 이렇게 또 거기 또 개각을 해야 하고 이런 식의 지금 개각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안정적으로 행정부의 장인 각 부처의 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적 인사 이래서 이것이 정말 불안정하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잦은 개각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뭐 국정을 다 잡는 뭐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는 뭐 경영심의 바람은 좋지만 뭐 정권을 마무리하는 그런 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용 구속 관련 상경신문은 외국 기업인도 한탄하는 한국 기업인의 슬픈 현실. 외경신문은 CEO의 과도한 형사 책임 묻는 한국 풍토 우려한 주한미 상의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한미 상의가 미국 자기네들 나라에서 이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등에 관련된 이 기업인들이 CEO들이 얼마나 거의 무기에 가까운 장기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지 이건 눈 감고 지금 하는 얘기 같습니다. 과도한 형사 책임, 이재용이 2년 6개월 받은 것은 과도한 형사 책임이 아니라 50억 이상 뇌물이면 5년 이상 형을 받아야 한다, 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적인 선고이고, 그래서 솜방망이 선고이자 이재용의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조선일보는 이공유 이자감면법 공매도 금지 연장 표되면 뭐든 다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이런 공약을 막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한편으로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빌공자의 공약이잖아요.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뭐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얻고 나면 뭐 그다음에 이제 모른 체 하는 것이고 다른 핑계로 없었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 또 정치의 풍토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그것이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0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